무비썸 2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격주의 남자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의 남자 이동진입니다. 자, 저희 사실 25회라는 얘기는 벌써 이거 4배만 더하면 100회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4배씩이나. 네, 금방이에요. 네. 네, 금방 6개월 갖고 1년 갖고 또 네. 100회 특집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25회인데 이제 연말이 되면 사실은 많은 좋은 영화들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빅 시즌이고 네. 또 아카데미 시즌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한 2-3달 사이에는 참 좋은 영화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주 또 이번 주에도 참 좋은 영화죠. 어떤 영화죠? 황금 종려상을 받은 깐느 영화제에서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 블레이크면 다니엘 블레이크지 왜 나 다니엘 블레이크일까 제목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스토리부터 먼저 얘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기에 놓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 You have to apply online, sir. You know, you give me a plot of land, I can build your house. 평생 누구보다 성실한 몫으로 살아왔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몸은 아프고 일도 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When can I go back to work? Well, not yet, that's for certain. 그리고 우연히 만난 같은 처지에 놓인 KT 가족.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세상은 낯설고 벽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And then you get Yeah, a... I've got, my Nobody... kids have got to start school tomorrow. I've got Right. about 12 quid in my Do you know purse. what All I- because you can't just calm down and listen to people when they talk. Right, You all again, have to do do this. you know what? I've with your listened to you. rules. 절망의 끝에서도 따뜻한 세상, 작은 희망을 꿈꾸는 이들의 온 사력을 다한 힘겨운 투쟁. You've done nothing to be ashamed of. 과연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희망은 찾아올까요? 오늘의 무비썸,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영웅의 이야기. I want to sail away, wind at me back.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성우진이 읽어주셨군요. 네. 평소보다도 더 이렇게 비장하게 그렇게 영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가볍게 읽기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김경식 씨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켄 로치잖아요. 켄 로치. 켄 로치 하면 조금 좌파. 예, 좌파 성향의 좌파 감독이죠? 정치적인 네. 색깔을 내는 그런 영화를 하는 그렇습니다. 감독이다. 본인의 어떤 진보적인 지향, 사회비판적인 어떤 확고한 의식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네.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랜드 앤 프리덤 같은 영화를 보면 정치적인 지향이 네, 어떤 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켄 로치는 사실 황금종려상 한 번 받기도 어렵잖아요. 네. 바로 정확히 10년 전에 보리밭에는 드는 바람이라는 영화. 그 영화 참 좋잖아요. 좋죠. 네. 예전에 저도 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사실 그 아일랜드 독립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그쪽 역사를 잘 알진 못해가지고, 되게 저랬구나. 약간 좀 이렇게 한 발짝은 좀 떨어져 있어 본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켄 로치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서정적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지는 네,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서정성도 넘치는 그러면서도 어떤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였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지금 황금종려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은퇴를 번복한 거예요. 네, 뭐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만 80 정도 되셨다고. 가까이 되셨겠죠. 사실 이 켄 로치 감독은 데뷔가 영화로 올해가 정확히 50년째더라고요. 국내에도 이제 DVD로 나와 있는데 불쌍한 암소라는 영화가 있어요. 푸어카우라는 영화가 데뷔작인데 그 영화가 나온 게 1967년도예요. 야, 67년이요? 그렇습니다. 뭐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렇죠. 그 1967년도 그 영화가 처음이고 지금 정확히 50년째인데 그 50년간 켄 로치는 한 명의 감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영화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상징과도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국제 영화계라는 게 있을 때 그중에 켄 로치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커다란 위치가 있다. 네. 그것은 일종의 영화를 대하는 자세나 사회 현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거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켄 로치가 올해 이제 칸느 영화제에 수상을 하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황금종려상을 받으니까 연설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희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제가 적어왔어요. 네. 읽어드리고 싶은데 수상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만 한다. 이 말 자체가 켄 로치가 영화로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너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잔인함이 문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핵심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아버지의 초상이라는 영화 혹시 저 그 영화는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뭐 큰 규모로 개봉하지는 않았는데 스테판 브리제라는 사람이 만든 프랑스 영화인데 네. 근데 그 영화랑 이 영화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요? 중간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직한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강의 같은 걸 듣게 되는데 Vous comprenez bien que ça signifie que ça serait avec un salaire en dessous aussi. Oui, je sais, je sais. 강의를 하거나 면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심지어는 화면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게 처리를 해서 어떤 굉장히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그 시스템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네. 방식들이 아버지의 초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만약에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좋으셨다면 켄 로치 다른 영화 보셔도 좋고 네. 그 영화를 한번 이렇게 보셔도 아버지의 추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 얘기부터 그러면 네. 다니엘 블레이크 시작해 볼까요? 배우의 얘기를 근데 하고 싶은데 별로 할 수가 없는 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배우 데이브 존스라는 배우가 이 영화에서 굉장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네. 원래 모아둔 그쪽 영국에서 활동하던 배우분이셨겠지만 네네. 경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단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저도 영화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켄 로치가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 때 스타 캐스팅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뭐 물론 유명한 배우가 뭐 킬리안 머피 같은 배우가 나오기도 하지만 켄 로치는 일단 그 어떤 문제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테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랑 비슷한 무언가가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랬다고 그러고요. 데이브 존스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고 아버지가 목수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다니엘의 그 직업이 목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목수 생활했던 곳이 영국 뭐 런던 이쪽이 아니고 북동부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보자마자 영화 시작하자마자 데이브 존스가 연기하는 다니엘 블레이크가 어떤 캐릭터인지 연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네. Do you have any significant difficulty conveying simple message to strangers? Yes. Yes, it's me fucking heart I'm trying to tell you, but you'll not listen. 그리고 또 집에 딱 돌아오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젊은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사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왜 굳이 다 또 이렇게 봉지 열어서 보고 냄새 맡아. 예. 그 냄새를 왜 맡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옆집 그 청년한테 막 잔소리를 막 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그런 면에서 데이브 존스의 어떤 그런 연기들 그리고 또 굉장히 파워풀한데 네. 중반 이후에는 또 거의 인간미의 화신이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전형적인 얼굴 같은 좀 맞아요. 느낌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보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얼굴이 되게 밝거나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그 세대가 그랬듯이. 예, 좀 약간은 조금 찡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표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힘들고 지친 맞습니다. 세대의 그 얼굴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 또 한 명의 이제 그 상대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케이티 역으로 나오는 네. 그 배우는 헤일리 스콰이어라는 배우인데 역시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배우죠.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헤일리 스콰이어 역시 어떤 그 노동자 계층에서 살았고 그러면서 또 한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이런 부분들을 그 캐스팅 과정에서 배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오디션을 보거나 캐스팅을 하면 뭐 영화의 특정 장면을 연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켄 로치는 안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그 배우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뭘 하셨나요? 네.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무슨 기분이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캐스팅 디렉터나 켄 로치 자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브 존스나 헤일리 스콰이어가 캐스팅이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계급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한 것을 배우들 자체가 어느 정도 겪은 경험이 있는 자기가 체험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네,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배우보다는 그런 사람을 그 캐스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네.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언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켄 로치의 인터뷰를 보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술집이라든지 그렇죠. 작은 무대라든지 네네네. 또 올라가서 혼자 하는데 스탠드업 코미디의 소재 자체가 자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라는 건 대부분 그 노동자 계층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데이브 존스가 저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켄 로치의 인터뷰에서 켄 로치가 밝히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영국 뉴캐슬이죠. 뉴캐슬. 네, 뉴캐슬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 포항? 우리식보다 저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디트로이트. 예전에는 되게 활발히 성장했던 공업 도시지만 지금은 좀 쇠락해가는. 쇠락해. 그렇습니다. 주로 뭐 선박 같은 걸 제조하거나 뭐 철강 이런 쪽에 공업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IT 산업 등등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도시 전체 분위기가 있는 뉴캐슬이 배경이다라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사실 그 만들게 된 배경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영화를 딱 보면 취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렇죠. 디테일이 네네네. 영국의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조사하고 그것을 잘 반영한 시나리오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애초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켄 로치와 시나리오 작가가 켄 로치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영국의 단체가 있대요. 자선 단체인데 도어웨이라는 그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 도어웨이 사람들을 통해서 실직자들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영화를 위해서 취재를 하는 거죠. 실직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의 집에 가기도 하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실직자는 굉장히 젊고 아주 스마트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뭐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가구 자체가 없는 거죠. 아주 작은 집인데 그리고 냉장고도 굉장히 하나 덩그렇게 놓여 있는데 그럼 냉장고 문을 좀 죄송하지만 열어봐도 되겠느냐?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우유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텅 빈 냉장고에서 죄송하지만 식사를 언제 했냐 했더니 4일 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실직자이고 20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구호하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취재한 사람 중에 심지어는 4일 동안 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영화 속에 그대로 어떤 장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공 KT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재한 것들의 사례들을 모아서 굉장히 특징적인 두 인물을 만들고 이 사례를 취재한 것을 집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한 생생함이 있다라는 거고 처음에 누굴 주인공으로 할까도 고민했었대요. 근데 고민을 한 결과 사실 켄 로치 일반적인 영화들도 그렇고 켄 로치도 그렇고 젊은 주인공들이 많죠. 근데 젊은 주인공들이 처한 노동 현실이라든지 어떤 사회 현실에 관한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근면하고 그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한 그런 노동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거기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다 컴퓨터를 다루고 이러는데 목수인 사람이 겪는 더군다나 50대 후반의 남자 이런 남자를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 얘기가 나오게 됐다. 그런 후일담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다니엘 블레이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영화가 어떻게 기획이 되었나 또 켄 로치의 어떤 작품 세계 이런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되니까 파트 2로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